닉사는 미주리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 유명 인사가 있었는데 제키 존스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마을에서 열린 미인대회에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녀가 일하는 카페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제키를 좋아했죠. 제키는 블랙 카마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번호판에 제키-1이라고 적혀 있어 누구의 차량인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1985년 6월 18일 배달을 하는 기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낯익은 차량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제키의 차량을 확인했고 제키가 일하는 카페에 연락해 상사를 불렀죠. 카페의 상사가 도착해 제키의 차 문을 잡아당겼는데 달칵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대로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는데 안에는 그녀의 지갑과 옷, 혈흔처럼 보이는 것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먼저 차 안을 둘러본 뒤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혈흔이 묻은 자동차 잭을 발견합니다. 잭은 차체를 들어올리는 용품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마을에서 유명인사다 보니 그녀의 실종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녀의 마지막 모습은 6월 17일 밤 일하는 곳에서 다른 직원과 교대를 했던 때였습니다. 경찰은 제키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였지만 그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6월 22일 스프링필드의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발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것은 사람이었고 신원 확인 결과 사망한 제키였습니다. 제키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며 온몸이 타박상해 자동차 잭과 일치하는 흔적을 머리에서 확인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격이 집중된 듯 보일 정도로 참담했고 원치 않는 관계에 대한 흔적과 DNA를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발견했던 밤 11시가 찍힌 편의점 영수증과 그녀의 몸 상태로 보아 그날 밤 사망에 물에 버려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애인 혹은 남편이죠. 경찰은 제키의 남자친구를 신문합니다만 그와 연결될 만한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아 관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제키의 친구들은 경찰의 인터뷰에서 제키의 마지막 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가정을 했죠. 제키는 유명인이었고 일하는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 누군가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의심을 받고 있는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감옥에 있었기에 알리바이가 입증됩니다. 경찰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편의점에 들렀을 당시 그녀의 차 주변에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1960년식의 파란색과 흰색의 쉐보레였다는 제보였고 두 번째 제보 역시 차량을 보았다는 제보였습니다. 이 차량 역시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차 소유주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8살의 제럴드 카르나한으로 그는 정기적으로 제키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제럴드는 경찰에게 카페에 제키가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제키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키와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 그를 의심했습니다. 제럴드는 끊임없이 제키에게 추근덕거렸고 그때마다 제키는 거절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몹시도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의 회사에서도 일을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럴드는 포기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의붓딸이랑 저녁을 먹고 밤 10시 45분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말했죠. 차에서 발견된 제키의 편의점 영수증에는 밤 11시가 찍혀 있었기에 충분히 그가 일을 버리고도 남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당시 경찰은 제럴드의 손을 유심히 봤는데 그의 손 전체에 찰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제럴드의 친형제가 도로가 근처에 있는 제키의 집에 밤 11시경 제럴드의 차가 주차되었던 것을 보았다고 경찰에 알려왔습니다.
이런 제보들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가 신문 당시 제키와의 관계를 거짓말한 것으로 증거 조작 혐의를 붙여 기소해 잡아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됐다. 일단 그를 먼저 잡아두자. 하고 경찰은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비행기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둔 주조 공장이 있는 태국으로 도망치기로 한 거죠. 제럴드는 경찰을 피해 도망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안심했을 테지만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그가 그렇게 체포됐으니 이제 증거만 찾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제럴드의 변호인은 그와 관련된 물질적 증거도 없고 그가 범죄와 부합하지도 않다며 변호합니다. 그렇게 그는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죠. 1993년 제럴드는 스프링필드의 도로에서 여성을 강제로 데려가려다 잡힙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지만 고작 2년의 형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가 부자인 만큼 변호인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 부자는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저 운이 좋은 것일까요? 그의 경우는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정의는 묻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단죄가 내려지지 않고 제키의 가족들, 친구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들까지 착잡해하고 있을 때 2006년 그의 운도 끝이 납니다. 경찰들은 미제 사건인 제키의 사건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NA에 집중했죠. 사건 당시인 1980년대에는 발견된 정땡의 DNA를 대조할 기술이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제럴드의 DNA를 확보해 제키에게서 발견됐던 DNA와 비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입니다. 드디어 마침내 제럴드를 처벌할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2010년 9월 사람을 해한 혐의로 재판이 열렸고 DNA가 증거로 제출됐으며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유능한 변호인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강제적인 관계와 사람을 해한 것으로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이 내려집니다. 제럴드의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재심을 요청하지만 판사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힌다는 것이 이렇게 또 증명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자여서 운이 좋아서 그는 잡히지 않은 것인가 실망할 뻔했지만 결국엔 잡혔습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안심하고 니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잡겠어? 라며 여유를 부렸을까요? 정말 잡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앞에서 제키는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공격당한 것처럼 참담했었다고 했습니다. 제럴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제키가 자신을 거부하니 이런 식으로 표출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집중적으로 얼굴에 분노를 표한 거겠죠. 이러한 사건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싫은 겁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 마음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죠. 상대가 거절했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면 자신을 의심하고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본인과 상대를 구하는 길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미인대회에 나가 우승할 정도로 아름답고 젊고 앞길이 창창했던 제키 존스는 한 사람의 욕망으로 영원히 꿈꿀 수 없게 됐습니다. 나만의 감정을 강요하고 받아주지 않자 끔찍한 일을 벌인 자신의 부유함만을 믿었을 제럴드 카르나한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